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던 부산시장의 사건은 정말이지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정말이지 한편의 쇼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이 사건의 측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좌파 세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완전히 하향 평준화됐다. 좌파들의 민낯, 좌파들의 실정, 좌파들의 본질과 핵심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도대체 아무리 문비어천과 언론이라 하더라도 좌파가 세상을 어떻게 어지럽히는지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개탄한 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민낯을 보면 첫째, 부산광역시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인구 350만의 광역시장이 자, 그것도 본인이 부산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 좌파가 부산시장이 됐다라고 하는 역사성을 강조를 해오던 그런 좌파의 부산시장이 무슨 업무 끝난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말에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업무 시간에 대낮에 집무실로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서 20대 여직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이 코로나 비상 방역 기간인데 그래서 그 집무실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성추행을 저지르려고 불러들인 것이죠. 20대 여직원,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서 공식적인 업무를 면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추행의 목적으로 대낮에 불러들였다. 그 범죄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런 무모와 대담성과 뻔뻔함과 정말이지 이 어떤 오만한 생각을 가져야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참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좌파의 오만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 사건으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좌파 시장 지사들이 전부 다 사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거돈 시장에 관한 것도 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되겠죠. 울산 송태호는 천하에 정말이지 만인이 공로할 문재인 좌파 정권의 선거 개입 공작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1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송태호. 이 사건의 당사자, 핵심. 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드루킹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울경. 좌파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싹쓸이 했다라고 하는 이 부울경의 3대 시장지사가 모두 다 사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 제가 명기한 대로 안상영 전 한나라당 소속의 부산시장, 이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억울한 죽음이 불러오는 저주인가? 안상영 전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2003년의 이듬해인 2004년 2월 금품 수수 혐의에 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완전히 인격살인에 해당되는 모욕적인 대접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부터 당시의 특수부장이 우병우였습니다. 부산구치소로 다시 내려와서 부산구치소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이 우파에 대한 어떤 탄압적인 분위기, 어떤 이 검찰의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혹한 조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상영 시장입니다. 그 저주가 부산시에 내려 있는 것은 아닌가? 오던 사건 이전에 유재수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을 맡았었습니다. 자, 그는 금융감독원 시절에 받은 이 불법 자금의 혐의로 지금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에는 어떤 안상영의 저주가 내려져 있는 거 아닌가. 안상영의 자살로 부산시장 자리가 공백이 돼서 오거돈 행정부시장이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부산 시민들의 눈앞에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번에 성추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안상영의 저주. 자, 네 번째. 좌파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듬어 민주당인가? 각종 성추행, 성희롱, 이 성 관련 사건은 주로 좌파 민주당의 유명한 핵심 인사들 아니면 이런 이 좌파 주변의 인사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 유명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알게 만들어준 사람. 안희정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대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 때문에 지역구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을 해서 국회의원을 3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이것이 좌파의 실정을 모르는, 제가 비판하는 수준이 하향된 일부 국민들이 만들어낸 처사입니다. 민병도 본인이 노래방 성추행 사건에 관련해서 물의를 빚었다면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냈다가 같은 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봐주는 바람에 국회의원 사퇴를 모면했던 사람이 지난 4.15 총선 때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 신청을 하고 성추행 사건에 걸려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이 좌파의 뻔뻔한 민낯.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다고 사퇴서를 냈다가 다음번 총선 때 다시 나를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공천 신청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번복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 여권에서 봐줘서 또 무슨 공기업 자리 하나 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탁현민. 저서에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한 이런 탁현민이가 문재인 좌파 정권의 1등 공신 기획자 연출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저질 저품격 인터넷 팟캐스트에 20여 차례 출연해서 출연자들이 성에 관해서 여성을 비하하고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을 하는 것을 같이 동조했던 이 김남국이라는 이런 사람이 금태섭을 떨어뜨리겠다고 지역 경선에 나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단독 공천을 완전히 받고 이런 성희롱 사실이 불거졌는데도 그런 식으로 공천을 강행을 했고 또 이런 김남국을 뽑아주는 유권자들. 그러니 제가 국민의 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이죠. 어떻게 김남국 같은 후보가 금배지를 달 수 있겠습니까? 김용민 파동 때도 그래도 그때는 유권자들이 떨어뜨렸는데. 자, 5번째. 만약에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야당이,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이 맡고 있는 광역 자치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면 그 시의 성폭력 상담소가 총선 전이라고 해서 봐줬겠는가? 부산 성폭력 상담소의 처사도 상당히 이해 못할 구석이 많습니다.
이것이 총선 전에 은폐시켜야 되는 일인가? 왜냐?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미뤄야 되는 사안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의혹 사건이 총선 전에 터졌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거짓인지 모른다. 그리고 이것을 총선 전까지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미뤄야 된다. 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 미루는 것이지 명백하게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인정하고 공증서까지 쓴 사실을 총선 전이라고 은폐를 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좌파의 시민단체, 여성단체, 무슨 이 여성연합이라든가 참여연대 또는 민변의 여성인권위원회, 민노총, 각종 좌파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꿀먹은 벙어린 양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4번에서 명기한 이 사건 때도 대부분의 좌파 시민 여성단체들이 침묵했습니다. 7번 박원순 비서는 비서실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다른 부서에 가 있던 이 여직원과 친목 회식을 갖고 여직원이 술에 취해자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것을 쉬쉬하고 있다가 이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도 하지 않냐고 내부적으로 슬그머니 다른 부서로 옮겼다가 경찰이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때서야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박원순 스스로가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수행비서의 저런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보면 오거돈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